당밀이라고 있죠. 왜? 사탕수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설탕을 만들어내고 나서 남은 이 당밀로 만드는 술인데요. 이거는 사실 영상 처음부터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Do not try this at home. 설탕 만들고 난 찌꺼기인 당밀을 통에다 갖다 들이붓고 당밀의 3배 부피의 물도 그대로 갖다 들이부어서 당밀을 섞어 희석한 물이 되도록 위잉. 총 27g 계량을 한 럼 만들어내는 전용 효모를 부어주고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곳에 옮겨두고 춥지 않도록 담요를 둘러버려요. 조금 더 더워서 자메이카 날씨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에어락 대폭발 고강. 발효가 이렇게 계절되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일주일 있다가 이제 증류를 해야죠.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비주얼인 거 증류기에다 냅다 들이붓고 당밀에서 뽑아낸 모든 알코올을 압축하는 1차 증류를 하면 63도부터 뽑아지는데 50리터 넘게 집어넣고 한참 기다려서 얻어진 14리터 로우와인에다가 증류하고 남은 폐액인 던전을 담아서 따로 장박해놨다가 더 높은 도수로 끌어올릴 겸 향미 요소도 농축할 겸 2차 증류 시작하려는 지금 일주일 동안 냅두니까 뭔가 기름기 같은 게 둥둥 떠있는 시커먼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이 먹도 같이 넣어줘야 이래야 럼의 완성인 거겠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극초료는 먹으면 앞이 안 보이니까 얘는 진짜 안 먹을 거고 그 다음부터 뽑아지는 82도부터 맛있게 먹을 거니까 담고 다시 옮겨 담고 하나씩 번호부터 담아주면 이만큼의 화이트럼 완성 따란 해적의 술이 완성됩니다. 참 쉽다 그죠? 제작 난이도 자체는 뭐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은 없기는 해요. 뭐 장난으로 뭐 쉽다 어쩌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설탕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잘 섞이니까 더 쉽긴 하다 그죠? 근데 이 당밀은 제가 한 얘는요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Do not try this at home. 애초에 이 당밀이 말이에요. 얘는 푸드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식용 등급이 아니라는 뜻. 써있는 이 사용 예시처럼 사료 및 유기질비로 만드는 데 쓰는 당밀이라서 아니? 너무 우리의 사료인 게 맞는겨? 하면서 나도 한번 따라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럼겔럼. 럼 좋아하시는 분 지금 계시면 럼 부문 온다 댓글로 럼 부문. 일단 식용이 아닌 당밀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들어서 최소 7리터 이상의 대용량이 필요했단 말이죠. 보통 푸드그레이드 당밀은 1kg 단위로 판매하던데 야 7리터 뽑아낼 양을 역산해서 따져보니까 이거 막 너무 비싸요. 만드느니 사먹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이거 어쩌나 하고 찾다 보니까 여기 이게 양 많고 훨씬 싸요. 자 확실하게 Don't try this at home 또 얘기하면서 설득력 있는 개소리 한번 할게요. 당밀로 제가 만들려는 게 뭐예요? 럼이죠, 술이죠, 1급 발암물질이죠. 20kg짜리 당밀을 총 3통 주문한 게 배송비까지 다 해서 78,500원 들었으니까 싸게 사긴 했다 그죠? 이 당밀의 비중이 1.3에서 한 1.7이라고 AI가 알려줬는데 중간값을 1.5로 잡으면 20kg 당밀이 부피로 13.333리터쯤이 나오네요. 그래서 1대3의 비율로 그 3배의 물을 넣어줄 겁니다. 통 안에 남는 어느 한 톨의 당밀도 남기기 싫어서 팔팔 끓였던 뜨끈한 물 2일 덜 녹은 당밀이 밑에 가라앉을 일 없게끔 잘 녹여내주겠습니다. 그리고 효모를 바로 떼어 넣을 수 있는 30도씨 근처의 온도로 내려줄 찬물 2일 이렇게 총 40리터의 물을 넣고 교반기가 내부 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소수점을 버리고 약 53리터의 당밀 희석액이 완성이 됐고 효모 넣기 전에 비중계를 한번 달아보니까 근데 진짜 저도 양조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 비중계가 이렇게 솟는 거는 생전 처음 봐요. 50리터라고 하면 야 이거 참고했던 레시피보다 우리가 사다 놓은 당밀이 더 진한 건가 보다 싶어서 추가로 5리터의 물을 더 넣었습니다. 목표 비중은 1.1000의 오리지널 그래비티를 잡기는 하는데 지금 이 드럼통이 60리터짜리거든요. 이미 지금 58.333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간당간당하게 꽉 차 있는데 물을 더 부었다가 이따가 바로 내면서 밖으로 넘쳐버릴 거예요 아마. 이건 럼 전용 효모 화이트스타의 D022입니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드디어 여기다 써보네요. 58리터 기준 27g을 계량해서 넣겠습니다. 이대로 뚜껑 닫아 에어락 꽂고 온도 변화 크지 않은 곳에 옮겨두고 담요를 잘 씌워서요. 보통 럼을 만드는 그 캐리비안 제도 그 어딘가의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둘 겁니다. 이게요 둘이 같이 만든 거니까 각자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목표로 잡은 레퍼런스 럼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약간 그 햄든의 럼파이어에서 나는 그 아세토네만 뭐 휘발유나 신라에서의 휘발성, 화학적인 향이랑 약간 고무탄내가 좀 필요했고 공동양조 모이면서 같이 럼 만드실 해서 같이 작업해 주신 분은 그 스미스 앤 크로스에서 나는 그 자메이칸의 맛을 목표하셨단 말이죠. 그 수평대형 박스 엔진 달린 문짝 2개짜리 차가 멈춰있다가 부악하고 출발하느라 막 휠스핀을 해서 아스팔트 바닥에 타이어 자국 나면서 연기 펄펄 나는 그 냄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맛이 나는 게 그 공통의 레퍼런스 같이 목표로 잡는 데에는 성공했기는 한데요. 아 이게 또
또 먹으려고 만드는 거긴 해서 또. 근데 냄새에서 먹는 거에 냄새가 안 나. 여러분 딱 봐도 플라스틱 태운 냄새가 술에서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술이 아니라 밥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고 싶겠어요?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인간의 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향이 나는 게 먹고 싶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라고 위험 신호를 마구 내보내는데 막 먹고 싶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럼 부문 옵니다. 동의하시면 댓글로 럼 부문. 사실 발효는 일주일로 끊으려고 했는데 거의 2주나 걸리는 특이점이 생긴 게요.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5일 만에 1.030까지 다다랐고, 그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29 밑으로 안 떨어지길래 야 이거 뭔 일 났다. 발효를 더 진행시켜서 알코올을 더 뽑아내야 하니까 효모 영양제나 펌웨이드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해외 포럼이나 막 등등 찾아보니까 몰라세스, 이 당밀에는 비발효당이 꽤나 많아서 1.020까지 떨어뜨리면 바로 잘 된 편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발효가 되는 중간에 킁킁하고 맡아보면 막 달달한 단내, 포도 냄새, 막 과일 냄새가 나서 참 좋았는데 그거는 날파리들도 좋아하는 냄새더라고요. 또 여전히 비주얼은 먹으면 안 되는, 먹을 게 아닌 비주얼이라서 좀 두렵기는 한데, 근데 또 럼 좀 마시던 분들은 아니 너무 깨끗한데 더 더러워야 되는데 절대로 럼 던더를 구글 이미지 검색하지 마십시오. 증류기에 담고 뚜껑 잘 닫아서 오랜 시간 걸려 준비하는 건 편집으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제 채널에서 자주 보시는 그 장면들의 반복인데, 계산상으로 9.45도의 당밀 발효주 58리터를 증류해서 첫 방울은 62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도수가 내려가다가 5도에서 끄는 14리터의 1차 증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게 이 증류기에 남은 팩 있죠. 위스키 만드는 기준에서는 백셋이라는 팩이고, 럼 기준은 던더라는 이 팩이 아주 중요한 재료란 말이죠. 이 럼을 만드는 해외 증류소들 기준으로 약간 이게 치자면 C소스의 재료랄까요? 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에스테르를 끌어올려서 폭발시키는 그 C간장 같은 느낌으로 매번 증류할 때마다 또 채워놓고 있던 거 꺼내다 쓰고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절대 럼 던더를 검색하지 마세요. 증류하고 남은 팩에다가 아까 이거 있죠? 증류기에 안 넣고 남아있던 발효하고 남은 효모 찌꺼기 덩어리, 이것도 던더에 같이 섞어서 먹이라는 걸 만들 거고, 이게 C간장으로의 역할이겠습니다. 이 던더랑 효모 찌꺼기 섞어서 먹을 만드는 건 이 채널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만나서 어떻게 에스테르가 만들어지는지, 부티르산이 파인애플을 어떻게 내어주는지 너무 고마운 영상입니다. 여기서 레지스턴트 스타치스,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걸 넣으라고 해서 저는 전분가루 첨가로 그 파인애플 향을 내는 걸 목표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한여름에 했더라면, 날씨 개더울 때에서 더 자메이칸스러운 때에 구석에 짱 박아놓고 먹을 만들었더라면 그럼 더 좋았을 거예요. 요건 하나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게 2주 넘게 구석에 짱 박아놓고 완성된 먹의 비주얼은, 이야 이거 진짜 먹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먼저 발효 끝나고 증류해버리고 생긴 빈 통에 두 번째 럼, 세컨 제너레이션 럼을 만들어야죠. 20kg짜리 당밀을 총 3통을 샀으니까 남은 걸 2세대 럼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대로 2배 40kg 당밀에 3배수의 물을 넣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효모를 넣고까지는 앞에 거랑 다 똑같은 비율입니다. 지금 이 레시피는 올더기어 채널의 호주사는 형님 거 참고한 건데요, 1세대 럼을 8리터의 당밀로 시작해서는 증류기는 67리터짜리 완성하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장비가 좋아야 사람이 편한겨 하는 부러움이 막 그냥. 일단 이 내용 정리한 총 60kg 당밀을 제가 쓴 레시피는 영상을 따로, 그 레시피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업로드를 한번 해보는 걸로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이래놓고 다음 주에 그냥 올림. 2세대 럼, 세컨 제너레이션부터는 조금 증류하는 게 달라지는 게, 일단 발효 끝난 당밀 발효주를 증류에 담고요, 얘는 아까 1세대 럼에서 뽑아낸 로우 와인이죠. 14리터 뽑아냈던 그거 두 통으로 2배를 만든 2세대 럼에 반절 나눠서 7리터씩 넣고 같이 증류해 버릴 거고요. 거기에 열흘 동안 럼 오일이 낭낭하게 올라온 이 먹도 같이 넣어줄 겁니다. 두 번째 증류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끝난 당밀 발효주에다가요, 발효주 용량 15%만큼의 먹을 넣고요, 먼저 증류했던 1세대 럼에 로우 와인까지 넣고 요걸 한 번에 증류해 버리면 두 번째 증류입니다. 당밀을 2배를 발효해서 진행하는 증류니까 어떠진 알코올은 2배에서 첫 번째 증류에 로우 와인까지 넣었으니까 3배 가까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 신기했던 건 첫 번째 증류 때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 약간 파인애플스러운 향? 야 역시 이게 럼이지 싶은 과일 냄새가 먹을 넣고 하는 증류부터 맡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이라는 걸 넣길 참 잘했다 싶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2배 용량의 두 번째 증류를 진행하면서 증류하고 남은 뜨끈한 팩이랑 발효하고 남은 효모찌 거기 증류에 다 안 넣고 따로 쟁여 놓으면 다음에 또 쓸, 나중에 다른 술에 럼 맛이 나게끔 때려박을 생각으로 담아두려고요. 나중에 뭐 다른 술 증류하고 남은 후류들 있죠, 제가 집에서 혼자 증류하면서 뭐 영상
영상에서 자주 말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도수가 너무 낮아, 이건 향이 너무 약하네 하고 빼놓은 것들 있죠. 걔네다가 곰팡이 피어오르기 직전에 그 멍만 때려 넣으면 이거요. 이거만 넣고 증류 한번 더 때려버리면 뭐라도 럼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럼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류할 차례. 그대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증류에서 얻어진 로우 와인을 모두 다 증류기에다 때려 넣는데 벌레 들어갔네? 그치, 들어갔겠지. 증류에는 투명한 술에서 얼마나 단내가 빵빵 터졌길래 벌레들이 또 환장하고 달려들었는지 대충 뭐 감이 오실 거예요. 맑고 투명한 1.5번 증류한 로우 와인에다가 다시 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꺼먼 거 투입. 이 또한 들어가 있는 용량의 15%로 잡으면서 동시에 증류기 용량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메탄올이 들어있을 수 있는 극초류 4샷은 1%로 잡았고요. 거기에 안전마진 100ml를 더해서 총 500ml 걸러 담았습니다. 여기서 80도 근방의 도수로 계속 오랫동안 나오더라고요. 당미를 60kg 사다가 만들길 잘했다 싶은 뿌듯한 알코올 추출량입니다. 각각 이렇게 번호 붙여서 옮겨 담는 장면은 익숙하시죠? 어디부터 맛없어지게 될까, 어디까지 섞을까를 이따가 확인하려는 작업이라고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이게 제가 원했던 맛인데요? 여기까지 섞지 말고 뺄까요? 늘 서로 상의하면서 커팅을 하는 작업인 거죠. 둘 다 필요했던 용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타협을 하면서 뒷부분까지 잘 섞어서 그리고 물까지 희석해서 목표했던 알코올 도수인 78.8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다이소에서 사온 아크릴 마카로 대충 뭐 사탕수수 그려놓고 밀랍 장식을 한 게 이거 누가 봐도 몰래 만든 밀주인 티가 난다, 그죠? 잔에 따르면서도 지금 좀 겁이 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자가 증류했던 중에 얘가 지금 도수가 제일 높아요. 아주 몹시 매우 굉장히 위험한 인화성 물질을 입에 넣겠다고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78도라고 78.5초 스페인어로도 정확하게 써있다, 그죠? 그러니까 치자면 얘는 헤즈맷이죠. 위험물질 하저더스 메테리얼 그건데 얘는 비행기에 들고 탈 수가 없는 그런, 같은 이유로 얘 있죠, 얘 151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대로 반절 75.5도짜리 럼인데 론디아즈나 고슬링은 151 프루프를 계속 만드는데 네임멜로 가장 위에 있는 그 바카디 151은 생산이 중단됐죠. 단종 이유에 대한 썰은 많은데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화기성 액체, 도수가 너무 높으니까 불 잘 붙으니까 위험하니까 여러가지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종이다가 정설이죠. 근데 75.5도? 내가 만든 건 78.8도짜리인데 와 뜨끈한데요. 와,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게 반가우면서 좀 멀리하고 싶은 느낌인데 이게요, 강렬하고 막 짜릿하게 찔러오는 그 알코올 자극 때문에 어떤 맛이고 향이고 막 플레이버를 찾기는커녕 막 저릿저릿한 것만 느껴지는 게, 이게 아마 유튜브 보다가 저거 뭐하는 놈이요 하고 처음 제 썸네일 누르신 분이 마트 가서 사온 40도짜리 위스키를 생전 처음 마셔봤을 때 그게 지금의 제 감정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달고 다른 혓바닥이랑 식도라서 그렇지 일단 정리하면 그거 향 나요. 그거 있어 보여. 신너 페인트 지우는 그거 인화성의 맛이 나요. 그냥 향에서부터 말하는 게 나 불 개 잘 붙은 이거든요. 그 뒤로 약간 과일 향 나요. 과일 맛의 에스테르가 코에 닿습니다. 그리고 누룽지 같은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곡식류의 향이 왜 나는가 싶기도 하고요. 과일이네요. 과일 단맛 납니다. 꽤 다네요, 맛이. 과일 맛인데 근데 그 과일이 제가 안 먹어본 과일이에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동남아시아인데 생전 처음 보는 모양의 처음 보는 색깔의 과일을 누가 주는 거지. 와 이거 뭐야, what is name? 설명 듣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과일이고 뭔가 포도맛 같으면서도 사과 같으면서도 그런 과일인데 맛이 다 섞인 한 덩어리라 또 이게 처음 보는 과일인 거고. 근데 이게 알미가 되게 맛있는 과일인데 벌레가 많아서 껍질을 휘발유로 닦아야 되는데 막 슥싹슥싹 그 맛이에요. 그 휘발성의 그 인화성의 맛 사이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의 단내가 꽉 뭉쳐있는 맛이라 가지고 지금 되게 아주 즐거운 맛이 납니다. 근데 사실 얘가요, 이 럼이요, 누가 화이트 럼을 그대로 니트로 마십니까? 안 그래요? 애초에 제가 만들려고 한 목표로 한 럼은 얘가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오크통에 캐스크에 넣어서 색깔을 갈색으로 빼면서 동시에 오크향을 입히고요, 숙성하기 전에 화이트 럼이 가진 그 날 것의 맛은 날리고 다듬으면서 위스키 뺨 때리는, 뺨을 막 손바닥으로 한 대 치고 돌려서 손등으로 한 대 치는 걸 만들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 쉐리 팍스레트 절여놓은 오크통에 15개월 숙성했다가 뺀 위스키, 그게 마침 빈통이 되었으니까 이걸 또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치자면 서드필 쉐리 캐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죠. 제가 어디서 뭘 봤는데요, 팍스레트 내용 들어간 영상이니까 이거 한번 짚고 가야지 싶어서요. 아니 제가 팍스레트를 유튜브에 처음 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이 팍스레트 타령하는 영상의 개수는 또 제가 올린 게 많아서 어디서 본 게 이 팍스레트
팍사레트를 만드는데 그냥 보통의 레드 와인을 쓰시더라고요. 까쇼, 메를로, 말백, 피노누아 같은 거를 쓰시는 거를 봤어요. 뭐 그래도 설탕 넣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올리면 비슷하거는 되겠지. 일단 팍사레트는 원래 쉐리 와인에 설탕이랑 태워놓고 넣고 졸인 거. 축약하자면 오크향 첨가 쉐리 시럽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메인 재료인 쉐리 와인은 설탕 넣기 전에도 달아요. 주정 강한 와인 중에 드라이 포트 와인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보통의 주정 강한 와인은 원래 단 와인, 발효할 때 잔당을 남기고 부족해진 알코올 도수를 증류한 스피릿을 때려박아서 보충하고 그 추가적인 후가공이 들어간 조금 특별한 와인을 써야 한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쉐리 와인 말고도 대신 포트 와인에 설탕 넣고 조리는 것까지 업로드를 해서 그런가는 쉽게 정리해봅시다. 우리 자, 팍사레트를 굳이 집에서 왜 만들어요? 우리 이걸로 쉐리 위스키 맛이 나는 썸띵을 만들려고 하거나, 짧게 묵혀도 후드리 찹찹 뭐 고숙성의 맛을 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치자고요. 고사리에 콩나물에 뭐 시금치, 무나물, 그리고 뭐 계란후라이, 참기름까지 준비 끝. 근데 나는 여기에 기본 고추장 말고 꼭 뭐 맛다시를 넣고 비벼 먹고 싶네? 그냥 고추장도 안 돼. 다진 고기 볶아서 마이야라든지에 들어가 있는 각종 MSG 다 쳐져 있는 그 맛다시를 넣고 비벼야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비빔밥이란 말이죠. 고추로 만든 양념을 넣고 비빈다. 스리라차 넣은 비빔밥이라거나 아니면 타바스코 뿌린 비빔밥 like that. 아니요, 그거는 외국산 레드페퍼로 만든 거잖아. 바로 국산 고춧가루만 뿌려 먹는 비빔밥. 우린 갖은 MSG 때려박은 맛다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팍사레트를 만드는 이유였던 거고, 재밌게도 검붉은 짙은 갈색의 쉐리 와인은 포도 품종이 또 백포도예요. 이거 적포도가 아님, 오히려 같은 장르의 포트 와인이 스페인산 적포도 품종이죠. 같은 포도를 사용했더라도 발효를 언제 끊을지, 한 당을 얼마 남길지, 증류해서 도수 끌어올린 거 섞어서 발효 스탑시키고 향미를 유지시킬지 버릴지에다가 팔로미노가 아니라 페드웨이메네즈를 쓰는지 모스카테 품종인지 뭐 등등 쉐리 안에서도 이렇게 디테일이 나뉘면서도 그래도 묶인 한 장르의 쉐리 와인인 건데, 비빔밥에다가 스리라차를 뿌리는 거는 맛은 있겠네요. 그거 뭐 제가 와인은 정말 모르긴 하는데 15도 밑에 알코올 도수인 그냥 와인에다가 설탕 넣고 졸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 발사믹 글레이즈 마냥 그렇게 막 점도가 안 나오거나 금방 막 쫄아붙어서 타버리거나 막 그런 적이 치자면 서드필 쉐리 캐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죠. 누군가는 지금 어디 럼 따위를 쉐리랑 묻히는겨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일단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버번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는 맛의 전투력이다를 우기던 입맛이다 보니까 버번의 기본적인 달달함에 곁들여진 짜릿한 자극이 좋으면 그대로 달달한 에이지드 럼을 자연스레 좋아하시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제 편협한 기준에서의 판단인 건 맞습니다. 초록색 녹말 이쑤시개에 불 붙인 냄새, 타이어 고무 타는 냄새, 그 연기, 요즘에 플레이버만 익숙해지면 버번 좋아하면 럼도 좋아할게요 가 제 주장인데, 거기에 달달한 과일잼의 노트를 가진 쉐리를 붙인다? 이거는 맛있지. 봐요, 포스퀘어에서도 이미 쉐리 캐스크 럼을 뽑지 않습니까? 이거 참 맛있더라고요. 얘도 봐요, 얘도 쉐리 캐스크에 붓겠던 럼이라고 이렇게 담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겨볼게요. 럼 부문 온다. 자, 열심히 채워 넣은 쉐리 캐스크 럼은 이제 한 1년 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채널 구독해 두시면 내년에 요거 꺼내 마시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라고 눈 깜빡하니까 3개월이 지나버렸고요. 아까 오크통에 담고 있던 그 인서트가 석 달 전이었던 거예요. 통에 넣고 3개월 지났으니까 약간 중간 점검 느낌으로 맛이나 한번 봅시다. 우리 색깔은 뭐 그렇게 막 진하지는 않은, 3개월이면 이렇지 뭐 하는 쯤의 색상이네요. 그래도 자메이카에서 2에서 3년 숙성한 정도의 색깔이 나온 건 요건 또 다행이다 싶고요. 오리토 교통에 3개월 묵힌 게 요 정도니까 앞으로가 기대되는 컬러긴 합니다. 향이 달아요. 단내가 먼저 오고요. 그 뒤에 뭔가 매운 냄새가 오는데 이건 약간 후추 향 같은, 요리할 때 그릇그릇 가나오는 그 후추의 매운 향이 조금 있네요. 파인애플 향이 더 진해진 맛이에요. 진해졌어요. 더 잘 익은 파인애플을 먹었을 때의 감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후추향, 후추맛, 그 매운맛이 입에 살짝이 도는데 이게 영동호크 특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오크통으로는 5번째까지 채우고도 여전히 매워서 놀랐던 것처럼 지금 이건 서드필로 넣은 지 3개월째에도 매운맛이 도네요. 근데 그게 나름 긍정적인? 기분 좋은 후추향이라 더 진해지길 바라게 됩니다. 그 외에 일본에서 수박에다가 소금 뿌리잖아요. 그럼 더 달게 느껴진다고. 지금 이건 파인애플에 후추 뿌려 먹는 맛이에요. 이건 평소처럼 예시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그 맛이에요. 매콤함이 얹어진 파인애플이라 더 상큼한, 신맛이 더 튀어오르는 파인애플 like that? 그렇다고 막 하와이안 피자 그 익힌 파인애플에 후추 뿌린 요리 같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익힌 근데 잘 익은 언쿡드 파인애플에 페퍼밀 갈아서 뿌린 뭐 그 맛이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와, 기대돼요. 여기서부터 9개월 더 채워서 1년 묵히면은 그때 얼마나 즐거운 맛이 나올지가, 당밀을 막 60kg 갖다가 들이붓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뭐 레시피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자가증류한 중에 시간도 시간이고 공정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작업이었단 말이죠. 그간 한 중에서 고생 꽤나 한 축에 들어갔는데 이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우리 남은 9개월 있다가 만나요. I can't get enough. I don't know how you did it, boy. You got me spinning. 럼부문 온다, 럼부문. 그 댓글 달아준 거 지금 잘 보이는데, 사실은 그 햄든의 럼파이어랑 같이 놓고 가시 깔아놓고 버티컬 테이스팅,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랑 양옆에 놓고 비교하면서 야, 내가 만들려고 노력한 게 이만큼이나 근접했다 를 영상에 담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구했어요, 럼파이어. 요즘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보틀이 다 쇼트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근접한 같은 도수의 워시파크를 구하긴 했는데 이것도 럼파이어랑 꽤 다르더라고요. 자, 일단 도수가 63도와 78.8도. 도수는 내가 이게 아니라 그냥도 마셔보고 뭐 물도 몇 방울 타보고 도수 낮춰가면서 맛과 향을 본 노트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둘 다 휘발성의 향을 가진 것은 맞는데, 워시파크는 그 손톱 지우는 아세톤인데 파랑색? 약간 하늘색 나는 그 아세톤의 향이 나더라고요. 일단 둘 다 파인애플 향이 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만든 게 럼이 맞긴 하구나, 당밀을 옳게 쓰기는 했네,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둘 다 달기도 달고 뭐 달아야죠. 사탕수수에서 설탕 만들고 난 찌꺼기니까 달아야지. 앞으로 이거 럼을 꽤나 자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일단 럼의 C소스, C간장인 던더부터 먹까지 잔뜩 또 쟁여놨으니까요. 여기에 날파리 조금 들어가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최대한 자메이카 증류소들에서 하는 그 더럽고 비위생적인 자메이카 메소드로 뭐 하나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뭐 증류했던 이것저것들 중에서 얘가 또 정말 만들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유독 들기도 하고요. 럼이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 쉽더라고요. 약간 간편한 뭐 간단한 양주였습니다.